안녕하십니까. 자, 이곳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자, 좀 먼 거리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곳 내장산까지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제 JB금융그룹 연수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요. 자, 자, 뒤에 보시면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내장산 국립공원의 입구입니다. 자,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단풍의 하이라이트, 단풍 관광 시즌에 활용 점정을 찍는 곳이 이곳 바로 내장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곳 내장산 국립공원은 매년 11월 초에 단풍의 향연, 형형색색 만산홍엽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 이곳 바로 내장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위치가 이곳입니다. 내장 탐방 지원센터 현재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달려온 거리가 어디에서 달려왔냐면 여기 용산 저수지라고 보이실 겁니다. 용산 저수지, 이 용산호 전북 정읍시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용산 저수지, 둘레 길이가 약 5km 정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과 규모가 비슷한 용산호 용산 저수지 바로 옆에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름 캠퍼스에서 쭉 이 길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제가 약 한 48분 정도 달렸으니까 한 8km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좀 반복되는 업다운 구간이 있어서 천천히 달렸는데요. 이곳 용산호에서 쭉 이렇게 해서 여기 내장 저수지를 거쳐 가지고 이곳 내장 탐방 지원센터까지 48분 동안 약 8km 정도를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달려왔습니다. 자, 이곳은 저한테는 추억의 명소인데요. 자, 제가 이번 달 3월 26일이 결혼 30주년 기념일입니다. 1995년 3월 26일에 결혼을 해서 벌써 30주년이 됐는데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이곳 내장산 국립공원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여 년 전 제가 공군 학사장교 시절에 이곳 내장산 국립공원에 와가지고 연애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곳 전북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상이 신선봉입니다. 정상 신선봉 해발 763m 고지를 거쳐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전남 장성군 백양사, 이 백양사 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그때 30여 년 전 지금의 아내와 연애 시절에 데이트를 하면서 이 내장산을 종주를 했던 게 벌써 30여 년 전인데요. 그때 이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상 신선봉까지 약 2시간 정도, 또 하산길도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등산과 하산을 합하면 약 4시간 정도 등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단풍의 피크철이어 가지고 단풍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이곳에 많이 몰려서 이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언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강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턴해서 반환을 해야 연수원에 12시 정도에 도착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강의 준비하고 오후 2시부터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쪽으로 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 위치 내장 탐방 지원센터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그리고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총 12시간 동안 1박 2일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아까 보여드린 이 용산호, 전북 정읍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호 바로 옆에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릉 캠퍼스에 지금 방을 잡아놓고 거기에다 짐을 놔두고 양복을 놔두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달리기를 약 8km 정도 48분 달렸고요. 그 JB금융그룹 연수원은 전라북도의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7층 건물이고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시면서 민생토론회를 하셨는데요. 전라북도에서 하실 때 전북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서 하지 않고 이곳 정읍시의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유가 새 건물이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주변에 그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호 문제에 있어서 용이했었기 때문에 JB금융그룹 연수원 건물 아우름 캠퍼스를 작년 여름에 민생토론회 장소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내장산 정상까지 등산을 하고 싶지만 강의 일정상 현재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정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 때는 48분 소요됐는데요. 갈 때는 뭐 천천히, 후반부니까 좀 더 힘들어서 천천히 1시간 정도 달리면 정오경에 JB금융그룹 연수원 아우릉 캠퍼스에 도착할 것 같고요. 샤워하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2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에게는 추억의 공간, 30여 년 전에 연애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그 공간에 도착을 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아갈 때는 좀 달리면서 잠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분 정도 됐습니다. 화이팅!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이제 3월 14일이니까 바야흐로 봄이 찾아왔는데요. 아침은 뭐 영상 한 3, 4도 정도 쌀쌀하지만 점심 때는 낮 최고는 영상 막 17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단풍철이라면 이곳 계곡 주변이 사람들로 인산이네 발 디딜 틈이 없을 텐데 지금은 단풍 시즌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승용차만 간간히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물소리, 계곡 물소리 들리실까요?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이곳 내장산 국립공원은 단풍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식당가가 즐비해 있습니다. 내장산이 정상 해발 763m, 신선봉 정상이 그리 높진 않은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 해발 836m 고지 백운대보다 낮습니다. 북한산 정상 백운대가 해발 836m, 이곳 내장산 정상 신선봉이 해발 763m입니다. 최근 며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미세먼지가 심했는데요. 지금은 아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풀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전라북도 이런 주변 지역은 낮에 일시적으로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올 수는 있다고 보도됐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다 거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부니까 좋습니다. 뛰기에 참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 집필 때문에 달리기를 별로 못했는데요. 드디어 제가 오늘 새벽에 출판사에 원고 파일을 보냈습니다. 자, 제가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으로 제목이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올해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한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업적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등을 기술을 했는데요. 총 45명의 대통령을 518페이지에 걸쳐서 기술을 했으니까 대통령 한 명당 평균 11.5페이지 정도 기술을 했습니다. 유명한 대통령들은 20여 페이지 기술하기도 했고요. 별로 이름 없는 대통령들은 6, 7페이지 짧게 기술하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11페이지 반 정도씩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5년 반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지금까지 인문학서적을 7권 출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출간한 7번째 작품은 작년 11월 13일에 제목이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인데요. 그 7번째 작품을 출간한 때로부터 약 넉 달 만에 이번에 8번째 작품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그 책을 오늘 새벽에 출판사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총 8번째 작품인데요. 500페이지를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 가장 두꺼웠던 게 2013년 3월에 4번째로 출간한 제2차 세계대전, 그게 두께가 466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출판사에 보낸
8번째 작품,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이 책은 페이지 수가 무려 518페이지나 됩니다. 제가 그야말로 주경야작으로 낮에는 직장 일을 하고 밤에는 집필 활동을 하고 또 휴무일에 집필 활동에 몰두해 가지고 지금까지 51일 동안 집필했습니다. 51일 동안 좋아하는 달리기를 다 중단하고 다른 여타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중단하고 집필 활동에 51일 동안 몰두했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22일부터 오늘 지난 밤중까지 저 2025년 3월 13일 자정 직후까지 무려 51일 동안 집필 활동에 몰두해서 518페이지 방대한 분량의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을 집필하게 출간을 하기 직전입니다. 자, 여기 차들이 간간히 다니고 있는데요. 갓길이 좁아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밤이면 위험할 텐데 낮이어 가지고 제가 저기 잘 파랑색 윈드 자켓을 허리에 걸치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나다니는 차들이 저를 발견하기 쉬워서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자, 계곡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교통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잠실에 사니까 가까운 수서역, SRT 수서역에서 3월 14일 오늘 새벽 5시 8분 첫 차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곳 내장산이 있는 정읍역까지 1시간 2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6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교통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곳 정읍은 뭘로 유명하냐? 내장산 국립공원도 유명하지만 동학혁명의 발상지입니다. 1894년 농민혁명인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이곳 전북 정읍시입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그 당시에 전라도 고부군수 정병학의 학정에 폭정에 시달린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동학혁명인데요. 1894년이니까 벌써 131년 전입니다. 131년 전 1894년에 있었던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이곳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갓길이 비좁긴 해도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는 기분이 괜찮습니다. 현재 햇볕이 역광이어서 저를 촬영해봐야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정면을 비추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이틀 후 3월 16일 일요일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자, 제목이 2025 서울 마라톤 대회 겸 제95회 동아마라톤 대회인데요. 1931년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동아마라톤 대회, 전 세계에서 1897년에 시작된 128년 전통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 다음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 세계 역사 오랜 역사 기준으로 세계 랭킹 2위에 해당되는 동아 마라톤 대회가 이틀 후인 2025년 3월 16일 일요일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출발해서 강남북 수도 한복판을 관통해서 강남의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꼴이 나는 코스, 그게 바로 제95회 동아마라톤 대회인데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달리미들이 가장 출전하고 싶어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마라톤 대회, 동아마라톤 대회가 이제 이틀도 못 남았습니다. 자, 아까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 출발할 때 여기까지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을 많이 달려왔었는데요. 이제 가는 길은 반대로 내리막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JB금융그룹 도착하기 직전에는 내장산 터널이라고 그 연수원 근처에 내장산 터널, 거기는 또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정말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달리기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기온은 좀 제 생각에는 현재 기온은 한 14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낮 최고는 한 17도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한 13도에서 14도 될 것 같은데 달리기 하기에 괜찮습니다. 달리기 하기에 가장 좋은 기온은 10도 내외인데요. 그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공기가 좋고 주변에 달리는 사람도 없고 시골길이고 그래가지고 상쾌하게 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길을 건너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와 같은 방향 오른쪽 도로의 갓길로 달리면 뒤에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는 차가 저를 추돌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달리면 달려오는 차와 제가 마주보면서 달리는 형태이긴 하지만 달려오는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할 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국에 23개 국립공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2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이고요. 국립공원 23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 1400만 경기도민, 또 300만이 돌파된 인천광역시민, 수도권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5%는 될 텐데요.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40만 정도 중에서 약 55% 정도 차지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그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이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우리 가장 유명한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리 수학여행의 명소인데요. 설악산 국립공원 해발 1708m 정상 대청봉 또 공룡 능선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최고봉이 한라산 해발 1950m, 두 번째가 지리산 해발 1915m, 설악산이 세 번째, 설악산 대청봉이 1708m인데요. 자, 전국에 23개 국립공원 명소 10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곳을 바로 23개 국립공원 명소 100군데, 그걸 국립공원 백경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10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국립공원 백경. 그 중에서도 최고가 설악산의 공룡능선입니다. 공룡능선. 제가 그곳은 지금부터 약 2년 반 전인 2022년 10월 17일, 18일 1박 2일 무박 2일 일정으로 단독으로 야간에 17시간 동안 야간 단독 종주를 했습니다. 벌써 2년 반 전입니다. 자, 설악산 공룡능선 정말 멋집니다. 암릉 구간이 많아가지고 사족 보행으로 통과해야 되는 구간이 꽤 많은데요. 등산 마니아들한테는 최고의 로망이 바로 국립공원 백경 중에서도 제1경에 해당되는 설악산 공룡능선이고,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2년 반 전인 2022년 10월 17일, 18일 무박 2일 일정으로 17시간 동안 야간 단독 종주를 했습니다. 자, 차들이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가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판이 보입니다. 자,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비춰보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이시죠? 그리고 사무실 건물이 저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시간은 11시 22분입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악산 다음 강원도에 또 설악산 다음으로 오대산, 그 다음에 태백산, 그 다음에 치악산, 강원도에 4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그 다음에 경상북도로 가면 주황산, 그 다음에 소백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경주 국립공원, 그 다음에 경상남도로 가면 지리산 국립공원, 가야산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로 가면 월악산 국립공원, 속리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충청남도로 가면 그리고 아까 경상북도 소개해드릴 때 소백산 국립공원 말씀드렸죠.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 사이에 있는 게 소백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로 가면 계룡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태안해안 국립공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오면 제가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의 내장산 국립공원 근처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는 현재 제가 달리고 있는 내장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전라남도에는 월출산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제주도의 한라산 국립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곳입니다. 그 국립공원 23곳은 대부분 산악형입니다. 산악형. 그런데 산악형이 아닌 곳도 있죠. 사적형은 역사 유적지를 사적지라는데요. 사적형은 경주 국립공원이고요. 또 해안형은 바로 태안해안 국립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형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산악형입니다. 산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내장호 호수가 있는데요. 이 근처에 호수 근처에 있는 야영장 간판입니다. 여기에서 경치가 좀 멋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장산 생태탐방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저 건물도 보이고 그 너머로 내장산의 능선이 보입니다. 자, 내장산 능선이 멋있습니다. 단풍철이라면 저 산에 형형색색 만산 홍엽의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을 내장산 국립공원의 능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달려온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계속 달려가야 할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내장산 생태탐방원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 멀리 내장산 국립공원에 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여기 길을 건너서 내장호라는 호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내장호를 포함해 가지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 내장산은 단풍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단풍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든 붙어 있고요. 이 가로등 상단의 장식물도 빨강색 단풍 모양입니다. 자, 여기 내장 저수지입니다. 자, 내장 저수지.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야영, 취사 금지, 흡연 금지, 반려동물 출입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자, 내장 저수지고요. 자, 저수지 보여드립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장 저수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출발한 JB금융그룹 연수원은 용산 저수지고요. 이곳은 내장 저수지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기 가로등 상단의 장식물도 다 단풍잎 모양입니다. 이 단풍잎 모양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지금부터 약 1년 반 전에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이런 캐나다 지역 갔을 때 캐나다는 국기에도 나와 있듯이 단풍나무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메이플 립이라고 하죠. 메이플 립 단풍나무인데요. 캐나다 국기에 단풍나무 잎이 등장할 정도로 캐나다는 단풍 관광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캐나다의 3대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플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 그래서 캐나다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메이플 시럽을 필수적으로 다 구입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메이플로 만든 캐러멜 이런 것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이곳 정읍시이다 보니까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여기에 무슨 조형물, 이 비석도 멋있습니다. 자, 여기 본 작품은 정읍시의 문화상징 조형물로서 전체적인 구조는 거친 거석들이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샘골에 우물정자 위에 서 있으며 그 중앙으로 정읍 역사의 얼을 빛으로 승화시키는 원형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다. 자, 보이시죠? 정말 큰 돌입니다. 실제 돌인지 돌처럼 만든 인공 조형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멋집니다. 그 다음에 내장 저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내장 저수지. 자, 내장 저수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내장 저수지.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봉준 공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에 저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한자 비석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갑오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전봉준 공원이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입니다. 저 뒤에 기념탑도 있습니다. 갑오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학혁명의 발상지답게 전봉준 기념 비석 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내장 저수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기는 내장산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 자, 보시면 내장산 조각공원이고요. 동학혁명 관련해서 조각들이 참 멋있습니다.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학혁명. 자, 멋진 동상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동학 민중을 이끄는 전봉준 장군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저 내장산 능선과 이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장산 능선 그리고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동학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동상 너머로 내장산 국립공원의 능선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내장 저수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내장산 조각공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갔을 때 메이플 시럽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근처 캐나다 지역에 아이스 와인으로 유명한 곳도 탐방하고 견학하고 아이스 와인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스 와인의 유래를 아실까요? 아이스 와인은 독일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포도가 잘 익어야 그 잘 익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야 최고의 와인이 생산되다 보니까 포도를 수확을 할 때는 완전히 가장 잘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수확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확의 시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제 추운 날씨가 돼가지고 포도가 얼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그것을 즙을 짜가지고 즙을 짠다기보다는 그걸로 약간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얼어버린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 게 아이스 와인의 유래라고 합니다. 독일에선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캐나다가